자, 오늘은 교재 33페이지 퇴적 구조와 체질 구조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화성암은 용융 상태의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퇴적암이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변해버린 암석은 변성암이다. 이렇게 크게 암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변성암 부분이 빠졌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 퇴적암부터 가겠습니다. 퇴적암이란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쌓여서 된 암석 그래도 되지만, 좀 뭔가 배운 티를 낸다면, 자, 이렇게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고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고화? 예,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고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이것을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서 길게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토양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잘게 부스러진 이후에 흐르는 물, 즉 유수, 바람, 빙하, 해수, 지하수 등에 의해 낮은 곳으로 운반되어 차곡차곡 쌓인 다음 고화작용 혹은 속성작용을 받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산출된다라는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화석은 퇴적물과 함께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성암이나 변성암에는 화석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화석은 퇴적암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속성작용을 다른 말로 고화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다짐작용과 격열작용이 있다. 다짐은 꽉꽉 눌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형 그림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이 점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치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치밀해졌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구성 입자의 크기가 더 작아졌을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빈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치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긴장된가 막 발음이 꼬이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열작용. 격열작용은 한자 뜻풀이 서로 결합시켜주는 작용. 그래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서 서로 붙여주는 작용을 하듯이, 입자와 입자 사이로 입자가 아주 고운 시멘트 가루, 그 다음에 또 찰흙과 같은 점토 가루, 뭐 철분, 규산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서로 붙여줘서 보다 더 단단해지는 작용을 격열작용이라고 해요. 결국 빈틈을 작게 하고 빈틈을 메꾸는 작용이므로 이러한 속성작용이 진행될수록 더 단단해지고 밀도가 증가한다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삼의 현미경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입자들이 날카롭고 고유의 결정 형태를 갖지는 않아요. 대체로 동글동글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입자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격열 물질들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조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쇠설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쇠설성 조직.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세 가지.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쇠설성 퇴적암은 깨진 부스러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보는 바와 같이 자갈이 쌓여서 된 암석은 여감,
모래가 쌓여서 된 암석은 사암, 점토가 쌓인 것은 쉐일, 화산재가 쌓인 것은 응염.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역자는 자갈역자, 그 다음에 사자는 모래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암석은 응염입니다. 화산 활동과 관계 있으므로 화산암 또는 화성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얘는 화산 쇠설물,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암석이기 때문에 응유암, 이건 퇴적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침전되거나 또는 물이 증발하면서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만 남아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이 CaCO3, 탄산칼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석회암이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석회석, 석회암. 그 다음에 소금, NaCl, 돌처럼 굳어지면 암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SiO2가 굳어지면 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생물체 기원,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산호, 조개 껍데기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 그래?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조류와 같은 생물체 기원에 규조토가 있는데 넓게 이야기하면 처트.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석회암, 석회암. 그 다음에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석회암, 석회암. 또 처트, 처트. 그래서 여기는요, 화학적 퇴적암도 되고 유기적 퇴적암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감, 사암, 셰일, 응해암, 석회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겼어요. 이 5가지 중에서 다른 한 가지 암석을 골라라. 그럼 뭐가 될까요? 석회암을 고르겠죠? 가끔 가다가 문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 다른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쇠설성 퇴적암으로 묶을 수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석회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번을 응이암을 지우고 4번에다가 현무암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질문은 똑같아.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럼 뭐가 돼? 4번이 되죠. 아까는 석회암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지가 바뀌면서 답이 또 바뀌어버리네요. 이게 지구과학의 특징 중 하나예요. 바로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비록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선지에 따라서 좀 더 넓게 생각하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더 좁게 생각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유연함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답만 알려줄게요. 밑에 다 있구나. 자, 여러분 책에는 없는가? 아니요, 답 있어요. 답 있어요? 방금? 여기는 없어. 자, 메모해 주세요. 맞습니다. 답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부두제라 해야 되나? 네. 이거 빈칸 채워넣기? 네, 빈칸 채워넣기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갑자기 막 35번부터 잘못됐어요. 네, 내가 저 카톡으로 그 파일 내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내가 보내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문제 안 풀었구나? 저요? 네모 칸 채워넣기. 해놓고 채점을 안 했어요. 그래? 자, 요거 적었는가? 요거. 네, 적었어요. 적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로 쇠설성 조직이고, 그러한 쇠설성 조직과 함께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의 종류나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하면서 층층이 쌓인 모습을 층리라고 한다.
층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층리에서 각각 지층의 윗부분을 층리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옆에는 단면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층리면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꽤 많아요. 층리면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꽤 많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퇴적 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퇴적 구조가 층리면에서 잘 관찰된다 라고 했을 때 OX 답을 해야 돼. 근데 층리면이 뭔지 모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즉, 이 모습은 층리면을 관찰했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윗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점입정리를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퇴적 구조. 퇴적암에서는 층리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퇴적되는 모습을 퇴적 구조라고 하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점입층리, 사층리, 여는 건열. 이렇게 점입층리. 층리는 층리인데 입자의 크기가 점이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래쪽에서는 굵은 것이 쌓여 있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습. 점이적으로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층리를 점입층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점입층리는 주로 심해저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심해저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와 비슷한 호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육지 근처 수심이 얕은 해저 지역 이 부분을 뭐라 그래? 이 부분을 대륙붕. 대륙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륙붕 끝에서부터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완만해지는 이 부분을 대륙대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육지에서 강물 등에 의해 공급된 퇴적물들이 대륙붕에 1차적으로 쌓여요. 근데 여기는 물속이므로 물로 포화되어 있어 진흙탕이야. 따라서 약간만 충격을 줘도 이게 일시에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마치 눈사태, 눈이 내리다가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쏟아져 내리는 거. 그렇듯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서 좁은 골짜기를 만들면서 막 흘러내려. 이때 입자가 크고 무거운 것이 먼저 가라앉고 입자가 작은 진흙 같은 것은 한참 후에 분진이 깔아앉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굵은 것,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 이렇게. 이것을 점입층리라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나왔지만 본문에 있었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홍수가 났을 때 산에서 산사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위에서부터 토사가 막 흘러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호수로 유입이 되었을 때 입자가 크고 무거운 것은 빨리 가라앉을 것이고 입자가 작은 흙탕물은 나중에 가라앉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호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점입층리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층리 했는데 여기서 사자가 경사할 때 사자야.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층리는 층리인데 아까 여기 층리면을 볼 때는 물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쌓이지만 여기는 기울어져 있는 층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진 층리라는 뜻에서 사층리라고 한다. 아까 대륙붕 옆에 기울어진 면을 뭐라 그랬지? 대륙 사면. 거기서 사자가 또 경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곳이냐? 물 또는 바람의 흐름이 있는 곳입니다. 물 또는 바람의 흐름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 강물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바다로 공급되어 쌓입니다. 그랬을 때 이 퇴적물들이 바다를 만나게 되면 유속이 0이 되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항공 촬영으로 보게 되면 삼각형 모양의 퇴적 지형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 삼각주? 네, 삼각주예요. 삼각주. 근데 그것을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퇴적물들이 공급되어 먼 바다로 확장되어 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물에 의한 사층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 언덕이 있다. 사막의 모래 언덕은 이렇게 사구. 근데 경사를 보니까 완만한 곳에서 급한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장애물의 뒤쪽에서는 이렇게 소용돌이, 와류가 생겨요. 이런 흐름 때문에 바람에 의해 날려 뒤에 가서 쌓이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패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모래가 이동하여 사구가 이동하여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층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낮아지는 쪽으로 흘렀다 이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쪽으로 물이 흐르고 낮아지는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층리는 이렇게 좌에서 우로 물이나 바람이 흘렀다. 그래서 이것은 흐름의 방향까지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층리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뭔 소리예요? 네. 자, 여기의 폭이 넓은데 갈수록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아,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연흔은 흐름이 매우 약한 강이나 잔잔한 호수 등에서 바람에 의해 수면에는 물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물결의 작용으로 물 입자가 바닥에서는 왕복 운동을 해서 호수 바닥이 물결 무늬 모양으로 쌓여 있는 것을 연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흔은 얕은 물밑 환경. 그 다음에 건열은 가뭄때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진 것. 그래서 건조한 기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실제 사진이 주어졌네요. 점이층리, 사층리는 단면의 모습이고요. 연흔과 건열은 층리면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것을 지금 밑에 모형적으로 나타낸 그림 등이 있는데, 여기 사진들은 바로 EBS 수능특강 사진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익숙하게,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점이층리. 단독으로 점이층리 사진이 주어지면 이게 뭐대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퇴적 구조 중 하나이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을 또 올려보았을 때 이건 점이층리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등 퇴적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각각의 퇴적 구조들마다 각각의 퇴적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된 것이고 위가 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이 그림이 위아래가 바뀌어 나온 그림이 있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지층이 역전되었네? 그렇다면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새로운 것이겠네? 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퇴적 구조가 중요한 것은 첫째, 퇴적 환경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퇴적 순서, 즉 역전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보가 되고 누적이 되면 역사, 지구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것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환경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안타깝게도 역시 이 페이지는 제게 뭔가 안 맞아요. 파일을 또 한 번 PDF 전환을 시켰는데 역시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다 잘렸나요? 이 부분만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는 있어요. PDF 파일로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본 한글 파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 퇴적 환경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육상 환경, 해양 환경, 그리고 접한 연안 환경 세 군데가 있는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보면은 육상 환경은 우리나라와 같이 흐르는 물, 강물에 의한 지형과 우리나라가 아닌 극지방의 빙하에 의한 지형이랄지,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랄지,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지하수랄지, 이런 것에 의해 생긴 지형들은 육상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 다음에 심해저 평원, 이러한 것들은 해양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이 바다를 만나면 삼각형 모양의 퇴적 지형을 만든다. 그걸 뭐라고? 삼각주. 삼각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본 적 있나요? 모래사장. 안 가봤어요? 한 번쯤은 볼만도 한데 물속에는 안 들어가 봤어도.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해수욕장을 아주 좋아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들어갔다 오면 신발에가 모래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럼 차 안이 한동안 계속 모래가 있고요, 심지어 집에도 모래가 있어. 끔찍해. 그래가지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모래가 묻어 있어. 그래서 막 쓸어내고, 청소에도 한동안 계속 청바지, 특히 그 재봉선 사이사이 박혀 있는 모래들,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 갯벌은 가봤어도 해수욕장. 갯벌은 그냥 깨 할딱 벗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잖아. 깨 할딱 벗는데 뭐냐면은 옷 입고 들어가지. 네. 그런데 이제 샤워할 때 옷 다 벗고 딱 씻고 나오고 싹. 진흙은 씻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옷을 다 벗잖아요. 그것은 입고 다닐 수가 없는 옷이야. 갯벌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옷을 말 그대로 완전하게 깨끗 벗고 환복,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니까 모래가 남아있질 않아. 아무튼 그래. 근데 엄마들은 싫어할 거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역시 재봉선에 진흙이 박혀 있으니까. 저희 집 많이 갔었는데. 그랬어요? 어머니가 대단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네. 어머니한테 박수.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자, 해수욕장 모래사장과 같은 모래가 퇴적된 것을 해빈이라고 해요. 해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에는 이 모래가 쌓여서 바닷물을 가둬버린 호수가 있어. 그것을 석호라고 해요. 이 책 교재 밑에 중간쯤에 보면은 석호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실제 강원도 동해안을 가보면은요, 한 5-6개 정도가 쭉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지도를 검색해 보면 바닷물이 갇힌 호수, 짠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톱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발달해 있는 것을 사주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육상 환경, 해양 환경, 연안 환경. 이미 우리는 해양 환경을 다 알죠. 그럼 육상 환경 유추되죠. 그럼 나머지는 연안 환경이겠구나. 잘 모르는 말이 나와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 대충. 자, 그런데요. 육지에서 보통의 퇴적층은 물속, 특히 바다에서 퇴적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하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된 것은 육성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물속에서는 퇴적이 되지만 물 바깥으로 노출되면 풍화 침식작용으로 깎여져 나간다라고 해요. 근데 육성층이라 하면 바로 육상 환경이므로 강이나 호수에서 퇴적된 것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퇴적 환경과 앞서 배운 퇴적 구조하고 매칭을 시켜서 어디에서는 이런 것이 많겠다. 어디에서는 이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사진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어떤 지역들을 지금 또 이집트 나일강 유역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심사 계곡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밑줄기에는 물이 흐르죠. 계곡에. 자, 계곡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요. 그래서 바닥을 깎아서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데 그러한 골짜기를 V자곡이라고 해요. V자 모양의 골짜기. 그리고 지리시간, 한국 지리시간에는요, 그것을 V자곡이라고도 하고 감입공류라고 해요. 감입공류. 그때 감자가 골짜기 갑자야. 그렇게 산 속에 계곡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리다가 평야지대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므로 퇴적물들이 쌓이게 돼. 그러면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점을 만들게 됩니다. 산에서 평야를 만나면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점. 그걸 뭐라 그래? 선상지라고 해요. 여기서 선자는 무슨 선자일까? 부채선자예요. 부채 모양의 지역, 부채꼴, 선상지. 자, 보통 집에 여름철에 빙빙빙 돌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선풍기. 부채선자야. 부채선자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담양 죽새공풍. 그래서 창호지를 붙여서 촥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부채를 합죽선. 그건 처음 들어봐. 합죽선이라 그래요. 창 안 하시는 분들이 촥 펼치면서 하잖아. 그때 그 부채. 할아버지도 갖고 다니는 부채. 더 재밌는 이야기. 옥황상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별주부전 뭐 이런 거 할 때. 옥황상제 옆에는 부채를 든 여자들이 서 있어. 하초산. 하초산. 그것도 있고 그 여자를 뭐라 그래? 선녀. 그래서 선녀예요? 네, 그래요. 착할 선자 아니야? 그건 처음 들어보네. 파초선도 맞고 파초 2%에서 만든 부채. 그 길다란. 그렇죠. 요즘에 제가 또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파리가 또 관심 생기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상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야지대를 꾸불꾸불 흘러가요. 그래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사행청, 뱀사자.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아서 사행청.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자유공유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공유 혹은 사행천이 있는데 가끔 홍수가 나면은 토사가 흘러 넘쳐요. 그렇게 쌓인 지형을 뭐라 그러지? 범람. 그렇죠. 범람화. 그런데 범람원이 평야지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의 운반이 없으므로 삼각형 모양의 퇴적지형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래? 삼각주. 삼각주. 자, 나일강의 범람은 삼각주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위로 흐르는 거지. 위로 향한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림이 없어서 두 줄기가 있죠.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 되겠고요. 그 옆에 강처럼 보이는 또 줄기가 하나 있죠. 그 줄기가 어디냐면은 홍해예요. 그리고 지중해로 이어지는 아주 얇은 선이 있어. 그리 배가 지나다녀요. 거기가 바로 저번에 이야기했던 스웨즈 운하. 그래서 그쪽으로 타고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또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끝났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요. 네. 인터넷에다 지금 여기 다 몇 년도 몇 월 네. 무슨 문제인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인터넷에 치면 이제 뭐 해설이라든지 나와요. 그 보면은 네네네네. 문제랑 해설이랑 기출 문제. 네. 저 EBS 기출 문제들을 봐도 되고 평가원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근데 EBS 쪽에서 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기출 문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또는 아니면은 저 풀스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찾아보면 다 맞는 거 똑같은 거야. 해설을 보고 싶다면. 자, 그다음 이제 한반도 퇴적암 지형하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화성암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지역 지명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관찰되어진 어떤 정보를 줄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다음 내용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몇 개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한반도 퇴적암 지형 했을 때 이렇게 크게 한반도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한반도 지도 그리는 요령은요 35만 쓸 줄 알아도 돼요. 그러면 대충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살짝 이제 선만 잘 꺾어주면 대충 모양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한반도를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이렇게. 여기. 그랬을 때 여기를 세 등분이 되는데 보세요. 피자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원도의 일부예요. 강원도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충청북도예요. 충북. 여기 안쪽은 충청북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북입니다. 이 지역으로 수학여행이랄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경주. 경주는 좀 밑에 있어. 한참 밑에.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석회 동굴을 지나쳐요. 석회 동굴을 보러 가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영월. 영월 그렇죠. 고성 등등. 자 여기는 고생대 석회암층입니다. 저 지역일 때가요. 예. 그래서 지하수에 의한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들을 다 석회 동굴이라고 해요. 자, 석회암층은 산호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당시에는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지락과 같은 조개류, 완종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바다 환경임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 이 정도 고생대층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요. 중생대의 지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중생대의 지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약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자 여기는 중생대의 지층이다. 제일 큰 덩어리는 경상남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남해안 일대 이렇게. 특히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접경지역 근처에 있어. 살짝 경상도 쪽에 더 가까 경상도에 있어요. 혹시 노래 가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뭐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사회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어요. 화개장터라고 하는 네. 노래 가사예요. 구경 한번 오세요 뭐 하면서. 자 우리가 광주에서 쭉 아래로 남해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을 거쳐서 여수 쪽으로 광양 쪽으로 여수로 안 가고 광양 쪽으로 광양.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섬진강을 만나고요. 섬진강을 건너면 그때부터는 경상도가 됩니다.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예전에 삼천포를 지나게 돼요. 삼천포.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남해고속도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할 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영락없이 반듯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잘못 들어서 삼천포로 쭉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참을 가.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시 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되게 기분이 나빠.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왜 나쁜 의미로 지역명이 쓰이는지. 그래서 삼천포라고 하는 행정 명칭이 사라지고 그 지역 근처에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사천. 그래서 사천면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천 비행장도 있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사천 짬뽕 할 때 거기에요? 아 그건 아마 중국 명칭일 거예요 아마. 삼천으로 할지 사천으로 할지 싸워보셨어요. 네, 그래서 삼천포 할 때 삼천, 사천 뭐 숫자가 뭐 있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명칭이 사라졌다. 거기를 조금만 더 지나면 경남 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경남 고성.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초 1호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어. 대량으로.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공룡 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기를 발견한 사람이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팀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자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남해를 타고 전라도 쪽으로 쭉 이동해 와요. 그래 또 발견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해남 우항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해남 우항리. 거기도 역시 공룡 발자국이 다량 발견되었다. 그리고요 쭉 위로 올라와서 서울 근처 인천 앞바다 근처 경기도 시흥과 화성을 잇는 곳에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어. 그렇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인근에서 공룡 알 화석이 발견되었어. 그래서 무슨 환경? 아니 어느 시대? 중생대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중생대의 지층은 모두 육성층, 육지퇴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들이 상당 부분이 바닷가야. 그래서 공룡 발자국 사진과 함께 질문을 했을 때 중생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큰 의심 없이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 그래.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틀렸다 이거야. 근데 학생들은 주목하는 것이 중생대만 주목을 하고 바다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중생대의 지층은 육지 퇴적이니까 당시에는 강이나 호수였다는 이야기예요. 바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라남도 바로 위에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변산반도. 변산반도. 여기는 해안 절벽이 층리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채석강, 적벽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강가라고 생각하는데 바닷가 절벽입니다.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식 절벽인데 층리가 발달해 있어요. 여기 지금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도 물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식 절벽입니다. 층리가 잘 발달해 있죠? 그런데 채석강, 적벽강, 강이 붙은 것은 이 지역의 모양이 중국의 채석강이나 적벽강 모양과 너무 흡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채석강과 닮았다 해서 채석강, 적벽강과 닮았다 해서 적벽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퇴적층에는 중생대의 퇴적층이다 이거야. 그래서 중생대 퇴적으로 주로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이 지역에는 다양한 지질학적 구조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외 지질학습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뭐냐면은 전북 진안 마이산입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오른쪽에 사진과 같이 말 귀 모양, 말 마자에 귀 이자를 써서 말 귀 모양으로 뻥긋뻥긋 두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그걸 마이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솟은 봉우리가 거대한 여감 덩어리입니다. 역시 여감은 바닷가에서 퇴적된 것이 아니라 호수에서 퇴적되었다. 각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그리고 마이산에서 거대한 여감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종종 자갈들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보여요. 오른쪽에 보면은 구덩이가 보이죠. 그걸 뭐라 하냐면 타포니라고 해요. 타포니는 기계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의 퇴적 지형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냐? 자, 이렇게 제주도가 있네요. 제주도의 서쪽 끝 이쪽에가 있어요. 이쪽에가 수월봉이라고 하는 곳이야. 수월봉.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비교적 한적한 곳을 관광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수월봉을 갔더니 산봉우리로 막 올라가요. 끝에까지 올라갔더니 높진 않아요. 한 뭐 차로 5분만 그냥 올라가요. 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 아무튼 올라가면은 기상 측후소가 있어. 관측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절벽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 올라갔는데 기상청 뭐 그 천문대가 아니 측후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두드려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짜증내면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밑에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그만 부스가 있더라고. 그리고요 바닥에가 요렇게 가면은 기상대가 있고 요렇게 가면 쇠설층하고 밑에 바닥에가 또 있어. 로드뷰로 봐도 나와요. 근데 그 안에는 차로는 못 들어가. 그래서 걸어가는데 100m 정도만 가면 돼요. 그리고 따로 주차장은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절벽이 있어. 이런 층이 잘 발달한.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지구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혹은 이걸 보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그런갑다지. 그런갑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이런 거 화산재가 쌓인 층인데 특히 요거 화산재가 쌓인 층인데 이 돌멩이 모습을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푹 박힌 모습이죠.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날아와서 박힌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보게 되면 화산이 저쪽에서 있었겠다. 근데 거기는 바다야. 화산이 없어. 그러면은 파도에 의해서 화산이 깎여버렸겠다. 물속에 들어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화산재와 격렬한 화산 폭발로 돌멩이가 막 날아다니면서 푹푹 박힐 정도야. 격렬한 화산 폭발이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왜 추천하냐면 사람들은 여기 보는데 불과 길게 가면 한 500m 걸어갈까요? 100m, 200m만 보고 그러고 그냥 다시 나가요. 그리고 여기 사람 이렇게 많죠? 사진상에 보면 되게 사람 많아요. 자, 이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다 관광객이 아니라 지구과학과 학생들이거나 지질학 학교에서 답사 온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관광객들 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살짝 내려가는 것이 좀 불편해.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 밑에 여기 위에서 보면 보여. 여기 위에서 보면 위에서 찍은 사진이야.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재미없어. 더 가봐야 뭣도 없어. 더 가면 뭐 바다라도 있는 줄. 바다 여기 밑에가 바다야. 그러니까 여기도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절벽이에요. 나는 이 사진 보고 산 중턱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 밑에가 까만 현무암 덩어리가 있고 파도가 여기까지 치는 거야.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폭풍 몰아치면 여기까지 파도가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보이고 반대로 돌아가면 올레길이야.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끼고 쭉 걸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안 가. 그 지점까지 안 가는 거. 그거 더 이상 안 가. 앞에 길이 막 그러니까 손잡고 걷기에는 진짜 좋은 길이야. 또 쭉 걷다가 한 30분 정도 더 가면은 저 항구가 있어. 근데 거기 가면은 배 모양의 찻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또 손잡고 걸어오면은 훌륭한 데이트 코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물론 제가 이제 겨울 관광이었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크게 춥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사드라거나 쌌어요? 미사일 방어, 그래서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죠. 네. 중국 관광객이 안 와요. 그래서 조용해요. 지금은 요즘에는. 근데 중국 관광객이 많이 있을 때도 이 지역은 조용해. 안 오니까, 안 가니까. 여기까지 보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여기 많이 안 와. 음. 관광 코스가 아니지. 그러니까 비교적 비교적. 지구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되게 흥미로울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관심이 없어요. 괜찮은 곳이야.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겠지만 손을 뻗으면 손에 닿을 것 같은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보면 신기하게 하네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 나는. 자 이렇게 제주도는 언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었다? 신생대. 신생대예요. 그러니까 다 수월봉도 신생대예요. 신생대 격렬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대표적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데 중생대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고생대는 강원도 인근, 신생대는 제주도. 물론 철원은 이미 한탄강 유역에 했었죠. 거기는 화성암으로 배웠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지질구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요.